드라마 같은 행복, 예외적인 행복, 미스터리한 행복의 비법을 바라지만 그런 건 없다. 진정한 행복은 아주 보통의 행복이다. 가난과 질병의 질곡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초월적인 행복을 꿈꾸지만 수입이 적당할 때, 좋은 사람들과 소소하게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 우리 모두 지극히 보통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의 저자는 최인철 교수님이십니다. 프레임이라는 책으로 많은 이들의 인생을 리프레임 해놓으신 분이신데요. 이분의 악력은 말에 뭐에 할 만큼 보통 이상입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심리학과 교수로 역임하기도, 지금은 서울대학교 교수이자 무엇보다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센터장으로 활약하고 계시고요. 초, 중, 고등학교에 행복교육을 전하고 계시니 행복에 관해서는 두말할 이유 없이 그대로 따라 행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교수님도 한때는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설렁탕 가게에서도 특보다는 보통을 시킬 정도로 보통주의자가 되었고, 심지어 이 책 또한 전작 프레임이나 굿라이프에 비하면 내용과 형식 모두 보통인 셈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고 서로 이해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듯 행복도 그렇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행복에 관해 연구하시는 분이 자신이 보통의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 걸리는 시간은 그 사람의 지능에 반비례한다고 말합니다. 감사하게도 타고난 머리에 비해 너무 늦지 않게 보통주의자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전적으로 심리학 덕분이라고 하시니 공과대학 입학 후에 심리학으로 재입학한 것이 인생 최고의 선택이셨겠다 싶기도 합니다. 이런 심리학을 바탕으로 행복을 연구하면서 얻은 가장 소중한 교훈이 바로 행복의 평범성이라고 말하는 저자가 행복은 내 삶을 사랑하는 정도다. 딱 그 정도로만 이해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사랑할 수 있는지 저자가 말하는 행복 천재들의 비밀이 가득 들어있는 책, 아주 보통의 행복 준비했습니다. 펴낸 곳은 21세기 북스입니다. 행복 천재들의 비밀 병기, 그냥. 예상할 수 있는 날에 예상할 수 있는 선물을 하는 사람보다는 아무 날도 아닌 날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선물하는 사람이 더 고마운 법이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 사람보다 그냥 좋아 라고 답하는 사람에게서 더 깊은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행복의 천재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선물을 한다. 그들의 선물은 비기념일에 찾아온다. 선물은 기념일이라는 공식에 길들여진 우리가 왜 오늘 무슨 날이야? 라고 물을 때 그들은 그냥 하며 웃는다. 우리가 달력을 볼 때 행복 천재들은 자기 마음을 본다. 그리하여 우리가 몇 안 되는 기념일을 챙기느라 많은 날들을 그냥 흘려보낼 때 그들은 자기 마음속 감사의 감정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다. 그들은 모든 날들을 비범하게 만든다. 한마디로 행복 천재들은 기념일 프레임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들은 아무 때나 그냥 선물한다. 우리의 선물이 예상한 딱 그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면 행복 천재들의 선물은 예상을 넘어선다. 밸런타인데이의 초콜릿이 우리의 선물이라면 그들은 어느 날 문득 여러 장의 손편지를 보내온다.
우리의 신년 인사가 받는 사람의 이름만 자필로 써넣은 연하장이라면 그들은 직접 전화를 걸어 새해 덕담을 건넨다. 우리가 회사 로고가 들어간 기념품을 선물할 때 그들은 받는 사람의 이름을 새겨 넣어 선물을 전한다. 우리의 선물이 우리 자신을 영웅으로 만든다면 그들은 선물을 받는 사람을 영웅으로 만든다. 그냥 하는 선물이라지만 즉흥적이거나 충동적이지 않다. 그들의 선물은 철저하게 준비된 우연이다. 그들은 상대방의 취향을 흘려보내지 않고 상대방의 가족 이름을 흘려듣지 않으며 무엇보다 상대방을 잊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의 선물은 오래된 즉흥이며 계획된 우연이다. 그들이 그냥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원래 있던 거라고 말한다고 해서, 심지어 오다 주었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냥 선물하는 행위는 우연을 선물하는 행위다. 인간은 우연히 일어나는 좋은 일에서 행복을 느낀다. 행복이라는 단어의 한자 풀이가 우연히 일어나는 좋은 일이라는 점도 우연이 아니다. 행복의 수준은 관계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고 관계의 수준은 그냥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 아무런 용건 없이도 그냥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당신은 외롭지 않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선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그냥은 행복 천재들이 사용하는 삶의 비밀 병기다. 그들이 어떤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그냥의 힘을 깨달았을리 만무하다. 행복 천재들은 자신의 삶이 수많은 요인들로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격려로 때로는 그들과의 갈등으로 오히려 더 충실해지고 있음을 그냥 알게 되었으리라. 그래서 그냥 선물하고 싶은 것이 분명하다. 그냥 선물하는 행복 천재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진짜 이유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선물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늘 최선을 다해 우리를 대한다. 그들은 늘 최상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한다. 그들은 늘 진실한 모습으로 우리를 대한다. 그들과 있으면 마치 1등석에 탄 것처럼 최상의 대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므로 행복 천재들을 본받기를 권한다. 수시로 그냥 선물하라. 그들의 취향과 필요를 무심히 흘려보내지 말고 오랫동안 궁리해서 준비된 우연을 선물하라. 자신이 아닌 그들을 영웅으로 만드는 선물을 하라. 그리고 이유를 묻거든 그냥이라고 답하라. 행복 천재들에게서 배우는 최고의 가르침. 그냥 선물하라. 행복 천재들에게는 아지트가 있다. 어쩌면 우리는 습관이 몸에 배도록 노력하라는 가르침의 희생양인지도 모른다. 습관이 몸에 밴다는 말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말처럼 억압적이고 틀린 말도 없다. 습관은 몸이 아니라 공간에 밴다. 습관에 대해 버려야 할 가장 큰 오해는 습관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맥락에 구애받지 않는 행동이라는 착각이다. 습관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반복하는 행위다. 묘하게 거기만 가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행위가 습관의 본질이다. 따라서 공부하는 습관이 밴 사람이란 장소를 불문하고 공부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공간으로 가는 사람이다.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부모란 공부하는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 아이 옆에서 억지로 책을 읽는 존재가 아니라 공부가 잘 되는 곳으로 아이를 떠미는 사람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어떤 장소의 조합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습관이 생겨났을 가능성이 크다.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봉사의 계기를 물으면 가장 흔한 대답은
권유를 받았다이다. 누군가가 함께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이지 인류애가 갑자기 생겨났기 때문이 아니다. 행복 천재들은 마음을 다잡기 위한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로 간다. 그들의 행복 습관이 공간에 배어 있기 때문이다. 행복 천재들은 여행을 간다. 여행이 그립다. 일상이 지겨워서만은 아니다. 역맛살이 낀 탓도 아니다. 이국적 음식이야 우리나라에서도 웬만큼은 즐길 수 있으니 그것도 이유는 아니다. 도대체 이다지도 여행이 그리운 건 왜일까? 절대 다수의 사람이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버킷리스트.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90%가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그 내용을 분석한 연구를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버킷리스트는 산티아고 순례길, 타지마할, 그랜드 캐니언, 고비 사막 등 반드시 가봐야 할 곳으로 가득하다는 점이다.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다는 그 간절한 것들 속에 고단한 삶의 무게를 견뎌내게 해주는 그 희망 리스트 속에 왜 이국으로의 여행이 1순위일까? 여행은 관광이 아니다. 수동적 봄이 아니라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는 자기 발견의 경험이다. 자신을 발견하고 사유하고 재창조하는 과정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작업이 여행이다. 여행에서 돌아올 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선물을 들고 온다. 인생의 시작과 끝은 의미 있는 경험에 의해 규정된다. 여행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식이자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하는 절차다.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한 지금의 일상은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단조롭다. 시간의 리듬이 없고 맺고 끊는 맛이 없다. 자연적 시간만 존재할 뿐 의미의 시간은 멈춰 섰다. 버킷리스트의 또 다른 특징은 단순히 여행 장소만 나열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가서 어떤 방법으로 즐길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페루의 마추픽추는 꼭 걸어서 구경하라. 도쿄에서 초밥을 제대로 즐기려면 치키지 시장의 노포를 가라. 이런 구체성은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여행은 오감을 자극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생계를 위한 단조로운 일상의 반복 때문에 무뎌질 대로 무뎌진 감각을 망치로 부수듯 깨어나게 하는 작업이 여행이다. 여행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억지 웃음과 어색한 추임들, 그 수많은 감정 노동으로 인해 지친 자신의 영혼에 불을 밝히는 심폐소생술이 여행이다. 만일 인간에게 자의식이 없다면, 그리고 진정한 자기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여행은 결코 그리움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여행이란 진정한 자기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지닌다. 지금 여행이 그리운 것은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에서 새로운 시작을 제공해주던 의식이 사라지고 삶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게 해줄 장치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지금 여행이 그리운 것은 잔뜩 움츠린 우리의 감각들을 소생시켜줄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모든 순간이 결정적 순간이었다는 사진작가 브레송의 뒤늦은 깨달음이 옳다면 여행을 통해 얻고자 했던 모든 운명적 만남과 결정적 순간은 이미 일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국으로의 여행을 감히 계획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자세는 일상을 여행처럼 사는 것이 아닐까라고 마음을 다잡아 본다. 두 발로 시내를 걸어보는 것, 하루 세 끼를 여행을 온 것처럼 계획하고 즐겨보는 것, 하루 정도는 낮부터 와인에 취한 채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를 크게 틀어놓고 감상하는 것. 그래도 여행이 그립다. 바이러스 위협이 사라지자마자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여행이다. 행복 천재들은 굳이 알 필요 없는 것들은 모른다.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이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고 있다. 그것들이 마음의 영토를 쏙쏙 점령해가는 동안 우리는 저항은커녕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그들을 환대하고 있다.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처럼 세상은 가십과 스캔들을 지극정성으로 환대한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세상의 모든 소식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한순간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그렇다. 실시간 이슈들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내 삶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다. 실력은 알아야 할 것들을 알수록 커진다. 그러나 행복은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을 모를수록 커진다.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이 어디 한두 가지일까만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아는 것도 행복감을 떨어뜨린다. 각종 스캔들로 인해 우리는 일부 연예인의 사적인 대화 내용을 너무 많이 알게 되었다. 살면서 한 번이라도 마주칠 수 있을까 싶은 검사들의 이름도 지나치게 많이 알게 되었다. 그렇게 굳이 알 필요 없는 것들이 마음에 들어오면서 정작 더 중요한 것들을 위해 비워놓아야 할 마음의 여백이 사라졌다. 윈스턴 처칠은 자신의 왕성한 활동 비결을 묻는 사람에게 앉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결코 서 있지 않고 누울 수 있는 상황에서는 결코 앉아 있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마음도 이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한 무관심은 마음의 힘을 비축하는 행위다. 유일한 대화 주제가 가십과 스캔들 뿐인 사람을 멀리하는 것도 마음의 힘을 축적하기 위한 행위다.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알 가치가 없는 내용들을 폭로하는 사람들과는 담을 쌓아야 한다. 마음은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대상이다. 자연만큼이나 지켜내야 할 대상이다. 알 권리와 알 가치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무식함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제가 그것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하하. 이 말을 자주 써야 한다. 소문에 느리고 스캔들에 더딘 삶이 좋은 삶이다. 인터넷 접속은 하루 3번이면 충분하다. 이제 세상에 대해 위대한 저항을 시작해야 한다. 모두가 실시간성에 집착할 때 한 박자 늦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해야 한다.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켜는 행위에 반기를 들어야 한다. 끊임없이 접속하느라 분주한 것 같지만 실은 게으른 것이요. 적극적으로 세상을 탐색하는 것 같지만 실은 단 한 발짝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나태다.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한 무관심이야말로 세상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관심이다. 이것이 행복 천재들의 또 하나의 비밀 병기다. 네, 언젠가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간절히 원했던 평범함이라는 김호중 씨의 말이 기억이 나기도 했는데요. 그 평범함과 보통이라는 기준치가 어떤 이에게는 너무나 올라가기 어려운 곳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에게는 내가 쥔 것을 조금 내려놓아야 갈 수 있는 곳이기에 지금 나의 자리가 너무나 평범하고 보통이라
재미없고 고민인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최고치의 행복을 누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 곧바로 잠이 든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신가요?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